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저답지 않게 살면서 처음으로 소신 발언을 좀 할까 합니다. 좋네. 저를 이제 방송인으로 낳아준 김엄마, 아유. 김용민 씨에 대한 이야기. 네. 방송인으로서 이제 정영진은 저의 남편, 네. 김용민은 나의 엄마. 아, 내가 남편이야? 네, 특수관계인. 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게 맞는지 아직까지도 사실 이제 확신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마녀 사냥이 얼마나 무섭고 결국 이제 그것이 가로세로 같은 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김용민 이제 물리쳤으니까 다음은 김어준이다 하면서 아주 신났거든요. 그분들한테 자꾸 성취감을 안겨주는 거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길면은 청취자분들도 아주 지루해하고 특히나 정용 씨 지랄하니까 방송하면서 6년 남편한테 할 말이냐면 6년 만에 처음으로 몇 자 좀 적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빠르게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엄마, 김용민 씨가 이제 하기로 예정이 됐었던 KBS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 MC 하차 선언에 이어서 어제였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디오 MC 하차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만찬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은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리의 만찬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시작하는데 진행자가 김용민이라는 발표가 있었죠. 제가 이제 김용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거라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KBS 관계자들한테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판 여론이 아주 거셌죠.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즌 1의 진행자였던 양희은 선생님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여자 셋은 MC 자리에서 잘렸다. 그 후 좀 시끄럽다. 청원이 장난 아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요. 김용민 씨는 양희은 씨의 글을 보고 하차의 마음을 굳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김용민의 과거 발언이 발목은 잡은 거잖아요. 그의 과거의 발언이 아무리 풍자의 틀 속에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 발언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김엄마 김용민 씨 스스로도 수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과거의 김용민의 발언을 옹호할 생각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부터 몇 가지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프로그램에 김용민을 써서 프로그램을 망칠 생각이냐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청률은 1%대예요. 1.9 뭐 2.1 1.6.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면 봐서 좀 지켜주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대중?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둘 맞아요? 둘. KBS에서 김용민을 MC로 기용하겠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면 이거 지켜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방송 중에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뭔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상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저조차도 예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개인이 허허벌판에서 갈기갈기 찢길 때 KBS는 당사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모든 책임을 개인 김용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리의 만찬 시즌2는 프로그램 제목과 취지에 맞게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철탑에 올라가고 새벽에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만나러 가는 아주 강행 촬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제작진은 부리기도 쉽고 부르기도 쉬운 김용민이 적격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양희은 선생님의 우리 여자 셋은 MC 자리에서 잘렸다라는 글로 인해서 이 일은 이제 완벽한 젠더 프레임에 갇혔고요. KBS는 김용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은 여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수자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생 양희은 선생님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작 여건에 안 맞거나 시청률이 안 나오면 출연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혹하게 말하자면 김용민이 양희은 선생님보다 방송인으로서는 더 소수자고 더 약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김용민은 이제 KBS 1라디오에서 가장 청취율이 높은 그 프로그램에서도 내려와야만 했던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하차 결정을 보고 김용민이 KBS에 뭔가 좀 서운함을 느껴서 그만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많더라고요.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던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거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민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발언으로 총선에 패했다는 생각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산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우 아픈 트라우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까봐 그 라디오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야? 하겠습니다. 네. 매우 정리를 잘했구만. 아 잘했습니까? 매우 정리를 잘했어. 네.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상당수는 현상이지 네. 문제 원인이나 여기에 네. 대해서는 조금 난 부족함이 있다. 한 발 더 들어가시는군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 양희은 씨의 그 잘렸다는 이야기 이후로 젠더 이슈로 시프트된 거 아닌가. 네. 그건 이제 분명히 돌발 변수라는 거고 그 돌발 변수에 있어서 도대체 젠더 이슈라는 것만 나오면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감성이 완전히 그 이성을 지배해버리는 이 상황. 그래서 매우 폭력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젠더 이슈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사상이든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막 그 공론의 장에서 이게 옳니 그르니 이런 말들이 와야 되는데 네. 이 문제만큼은 강약 프레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 소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이건 왜 정의냐, 이게 정의가 맞냐 그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약자 편에 먼저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라고 판단한 사람들 쪽을 그냥 무조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실제 강자가 아닌 사람임에도 그 무리에 끼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 저는 이제 또 페미니스트로서도 네. 그런 부분에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KBS를 본의 아니게 또 비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라이브랑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모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희은 선생님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분에 대한 인격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편한 지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 소신 발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여자들 잘렸다라고 표현한 거는 맞습니다. 난 매우 부적절했다고 그러니까 예를 봅니다. 들어서 우리 MC들이 잘리고 후폭풍이 거세다 그랬으면 저는 오늘 그 부분은 아마 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간만에 네. 우리 최욱의 네. 또 소신 발언. 간만은 아니고 처음이라 손이 벌벌 떨리네요. 어지간하면 우리 이거 1년에 한 번 이상 하지 맙시다.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